일론 머스크 얘기를 좀 잠깐 할까 합니다. 뭐 원래 전체 부자라서 근데 이번에 더 부자가 돼서 잠깐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일론 머스크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인데요. 일단 400억 달러 자산이 이제 가치가 가진 돈이 아니라 가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일단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400억 달러 이러면 잘 모르 우리가 달러로 얘기하면 뭐 이게 얼마나 큰데 570조입니다. 엄청난 자산입니다. 이야. 예, 570조 정도. 예, 570조 정도 되고요. 엄청난 자산입니다. 우리나라 일경을 향해 가고 있군요. 네네네네. 우리나라 뭐 지난해 GDP가 한 4분의 1 정도 되네요. 천조를 향해 가고 있어요. 네네네. GDP 4분의 1 맞습니다. 네네. 그 정도 되고요. 이게 뭐 장난이 아닌 수준입니다. 그래서 뭐 장난이 아닌 수준이고요. 그래서 이게 전반적으로 세계 뭐 1위고 2위는 이제 그 베이조스라고 하고요. 3위는 그 저크버그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빅테크 주식들이 전반적으로 다 상승을 하면서 주식 가격들이 뛰면서 이제 그렇게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오라클 창립자가 이제 3위 정도로 했었는데 오라클 창립자가 이제 4위 정도로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빅테크 기업들이 상립하면서 이제 하는 그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의 가치들이 최근에 올라가면서 이제 이 기업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최근에 제가 보니까 일론 머스크는 그 이 주식이 보통 한 140달러 전후반이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410달러 전후로 올라가면서 한 3배 정도 뛰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자산이 거의 3배로 뛰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폭등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현재 테슬라 지분이 한 20.5%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분이 거의 3배 정도로 뛰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가격이 뭐 어마어마하게 뛴 거죠. 예, 그 배팅을 제대로 한 겁니다. 근데 사실 이게 그 일론 머스크가 사실은 원래 민주당 쪽에 네네네. 색깔이 있었거든요. 바이든한테 고마워야 됩니다. 그러긴 했었는데 이게 약간 여담이기는 한데 그 일론 머스크의 자식 중에 한 명이 성전환 수술을 했잖아요. 네네네네. 그거 관련해서 이제 민주당이 내세웠던 법안이 있었는데 거기에 일론 머스크가 조금 격분을 했대요. 네네네. 그게 어떤 법이냐면은 내가 뭐 음, 남잔데 나 여자야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법이래요. 그러니까 받아들여야 되는. 아, 예, 내가 예, 예, 예. 남자라고 하면은 저 네네네네. 여자잖아요. 근데 네네. 내가 남자라고 하면 남자로 받아들여야 되라고 하는 법이래요. 근데 그게 트랜스젠더 분들이라든지 뭐 아니면 그 과정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는 되게 우호적인 법인가 봐요. 그거를 통과시켜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돌아섰다라는 그런 설이 있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좀 재미있더라고요. 저는 재밌다기보다는 자식 일이다 보니까 그게 네. 그렇죠, 그렇죠. 또 돌아서게 되는 그런 좀 그 에피소드도 있어가지고 아예 더 확 배팅을 하신 것이지 않을까. 그냥 민주당이셨기 때문에. 근데, 그럴 수 있겠네요. 근데 어쨌든 뭐 그의 배팅은 통한 거니까 네, 맞습니다. 예. 잘 된 일이죠. 그에게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부자가 됐다는 얘기, 뭐 남의 돈 얘기 하는 게 속이 쓰리긴 하지만 어쨌든 뭐 와닿진 않습니다. 저희는 언제 부자가 됐나요? 그러니까요. 네. 이런 얘기 하고 이제 다음에 이제 관계 개선한 얘기 잠깐 좀 해드릴게요. 네. 다음 얘기 잠깐. 네, 다음 얘기 잠깐 보겠습니다. 저크버그가 취임식에 또 기부하셨어요? 네, 또 기부했습니다. 네. 네, 이번에 1,100만 달러 기부했다고 합니다. 메타가 사실은 이제 얼마 전에 가서 뭐 PT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이제 메타가 저크버그가 100만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100만 달러를 기부했고요. 이제 관계 개선을 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트럼프 14억 정도 한 기부한 사실이 월스트리트 저널에 보고가 됐는데요. 얼마 전에는 지난달 대선 이후에는 플로리다 판비치 마로 리조트죠. 이게 이제 트럼프 당선인이 주로 가는 그곳인데 그곳에 가서 이제 취임식 때 이제 저녁 식사도 같이 하기도 했는데 여기 이제 취임식 때 이제 100만 달러를 기부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 전에는 이제 보통 조 바이든 대통령 민주당 계열 쪽이랑 보통 친해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메타를 좀 이제 기업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정말 좀 기업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저크버그는 저크버그는 기업인 것 같고 저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전에 뭐 첫 트럼프 당선인 때 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2021년 그 조 바이든 취임식 때하고 또 다른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트럼프의 그 어떤 성향을 제대로 잘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크버그가 이제
트럼프한테는 정말 배팅을 제대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잘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게 회사를 이겨나갈 수 없다. 그렇게 이끌어나갈 수 판단한 것 없다. 같아요. 그렇게 그쵸? 하지 네. 않으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음. 지금 키우려면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지금이 그럴 때인 것 같다. 성장의 동력이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해서 이제 하는 거고 요렇게 된 이제 이번에 할 때는 이제 요렇게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식사 자리를 할 때는 많은 분들이 같이 했던 거 합니다. 그래서 백악관 관계자들 중에 국무장관도 있었고 그다음에 비서실장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개발했던 레이벤 스마트 안경 요거 지금 보이시지 않습니까? 지금 요것도 안 보여요. 같이 지금 하는 것도 같이 이 자리에서 선보여줘서 이제 칭찬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서 그 관계 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당을 떠나서 미국을 위해서 이제 노력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이라는 걸 각인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뭐 노력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그 라마라고 있습니다. 이 AI 언어 중에 그걸 이제 군사적으로 열심히 하겠다라는 선언도 했다고 하니까 되게 하고 있고요.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알파벳 CEO라고 있습니다. 순다르 피차이도 지금 피차이. 좀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다음 장면에서 그리고 그 전에 제프 베이조스 다음 주에 회동이 예정돼 있다고 합니다. 제프 베이조스도 다들 발빠르게 움직이네. 제프 베이조스 다음 주에 만날 예정이라고 발빠르게 합니다. 움직이네요. 뉴욕 증권계약 올리는 행사에서 다음 주에 온다고 네.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요 뭐죠? 저크버거 만났던 여기서 만날 가능성이 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 이 베이조스하고 이제 그 일론 머스크가 사이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이제 약간 견제를 해서 사이가 이제 멀리했어요. 둘이 사이가 안 좋고 그다음에 이제 약간 일론 머스크가 이제 공화당 편 아니라고 약간 그렇게 얘기를 얘기도 해가지고 하고. 그래서 이제 멀리했어요. 살짝 베이조스- 이간질. 이간질을 살짝? 해가지고 네. 이제 멀리했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이제 좀 공개적으로 계속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 이제 자리가 마련이 돼서 이제 가서 이제 열심히 하고 자기는 또 민주당 반대 지지를 한 적이 없다. 그래서 이제 관계 개선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사실은 민주당을 계속 지지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관계 개선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에너지를 하겠다고 했고요. 제가 잠깐 그 다음 사진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4대 썬다 비차이인데요. 썬다 비차이가 피차이. 이분도 그 마라 클럽을 또 방문합니다. 여기가 거의 이제 그거네요. 그 만남의 예. 장소? 그죠? 로비를 위한 창구입니다. 창구. 로비 창구. 근데 로비스트. 근데 CEO들은 여기 꼭 가야 되는 게 뭐냐면 이분은 여기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반독점 때문에 크롬 브라우저가 지금 매각을 해야 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근데 이쪽에서 뭔가 메시지를 받지 않으면 내년에 꼭 팔아야 됩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이제 안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트럼프와의 만남에서 뭔가 획기적인 뭔가를 제시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안 팔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팔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는 뭔가 빅테크 기업들이 미국에 대해서 뭔가를 뭐 선물을 주면 안 팔아도 된다는 입장이고 굳이 팔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기 미국 정부의 빅테크들이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팔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피차이가 좋은 선물을 준다고 하면 자기는 안 팔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피차이는 사실은 이제 그 다음 주주들에게 자기가 재신임을 받기 위해서는 뭔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만남이 되게 중요한 만남입니다. 그래서 선물을 많이 준비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뭔가를 많이 해갈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이 만남에서 아마 그 매각은 하지 않게 될 뭔가의 결과가 나올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남이 아마 되게 의미심장할 거라 생각하고 사실 제프 베이조스는 별 의미가 없을 거라 생각하는데 원체 사이즈가 큰 회사들이 계속 만나게 되니까 제가 볼 땐 계속 뭔가 이슈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매그니피션트들이 계속 만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 만남이 계속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꾸 이슈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만남 속에서 제가 이제 중국과나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중국과의 어떤 대결에서 뭔가의 관계와 그다음에 성과를 내려고 할 겁니다. 이 관계에서. 그러니까 그 자기의 어떤 업적으로 만들어내려고 할 것 같으니까 이제 저는 이제 뭔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계속되는 시장을 움직일 만한 이슈도 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네. 빅테크 기업들이 발빠르게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차기 네. 정부 들어오는 데 맞춰서 기업의 상승에 걸린 문제죠. 맞습니다. 사실은. 네. 그런 부분들 좀 발빠르게 해내고 있다라는 현지의 소식들 전해주셨고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